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패키지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넘파이, 판다스, 그리고 매트플러립과 같은 그런 패키지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시키는 구글 콜앱에서는 이렇게 머신러닝에 필요한 혹은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대부분의 패키지들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 과정 없이 임포트만 하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넘파이를 사용하실 때는 임포트 넘파이, 판다스를 사용하실 때는 임포트 판다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콜앱에 설치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의 버전이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저희는 이 넘파이와 판다스와 매트플러립 중에서 주로 넘파이에 대한 얘기들을 저희가 많이 다뤘습니다. 넘파이는 배열을 다루는 패키지이고요. 배열에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연산들을 빠르고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라이브러리가 넘파이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제 넘파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죠? 넘파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넘파이가 가지고 있는 함수나 메서드와 같은 그런 기능들은 반복문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넘파이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 타입은 ND 어레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인데 어레이에서 이런 연산들이 수행이 될 때에는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배열에 원소가 10개가 있으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이런 연산들이 10번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배열의 원소가 100개가 있으면 이런 연산들도 100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소들을 반복하면서 제일 처음에 있는 원소부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원소들을 순서대로 반복하면서 연산들을 수행을 합니다. 이게 엘리먼트 와이즈한 연산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이 아니고요. 평균을 구한다거나 뭐 분산을 구한다거나 표준 편차를 구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미 함수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1차원에서도 2차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수들이 다 만들어져 있고요. 함수로도 만들어져 있고 배열의 메서드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원소들을 반복하면서 첫 번째 원소부터 마지막 원소까지 반복하면서 모든 연산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큰 특징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점점 익숙해지시다 보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넘파이의 배열도요. 넘파이 배열도 인덱스 기반의 자료 타입이기 때문에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배열의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방식들 인덱스 하나를 가지고서 원소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범위 연산자, 콜론이죠. 범위 연산자를 사용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는 슬라이싱 기능은 파이썬의 리스트와 동일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인덱싱과 슬라이싱은 이렇게 인덱스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타입들에서는 리스트, 튜플, 배열 이런 자료 타입에서는 전부 다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요. 배열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방식의 인덱싱 방식이 있었죠. 그 두 가지를 뭐라고 불렀었냐면 fancy indexing, 또 하나는 불리언 인덱싱이라고 불렀던 것들이 있었어요. fancy indexing은 뭐냐면 이렇게 인덱스를 써야 될 자리에 리스트나 튜플과 같은 혹은 배열과 같은 형식의 값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리스트에 있는 것들 다중 선택이 되는 거죠. 다중 선택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열에서 인덱스 1번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원소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만 인덱스 0번에 있는 원소와 인덱스 2번에 있는 원소와 인덱스 4번에 있는 원소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거는 여러 개를 선택하는 다중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fancy index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자주 사용되는 기능 중에 하나고요. 굉장히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리스트에는 이런 기능이 없었죠. 인덱스 자리에 배열이나 리스트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없었어요. 이거는 numpy 배열에서만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불리언 인덱싱이에요. 불리언 인덱싱은 배열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배열의 원소들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배열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짝수만 선택하겠다거나 배열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홀수만 선택하겠다라고 하실 때 배열을 이름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괄호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하고 인덱스 연산자 사이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식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조건식을 만족하는 이 조건식이 true가 되는 녀석들만 선택을 해주는 거죠. 이게 불리언 인덱스입니다. 불리언 인덱스. 기억나시죠? 저희가 오늘 다루게 될 판다스에서도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자주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numpy에서 통계 관련된 함수들 그리고 메서드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함수 방식은 배열을 아규먼트로 넘겨야 되고요. 배열 변수 이름이 앞에 나오면 그 배열에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식으로는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죠. 함수는 배열에 합계를 구해주세요. 이런 뜻이고요. 배열에서 합계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호출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함수들은 함수와 numpy 배열의 그 메서드 두 가지로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일부 함수들은 메서드로는 구현되어져 있지 않고 함수로만 구현되어져 있는 그런 함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이런 것들 잘 구별을 해주시고요. 그런 게 한두 개 있어요. 한두 개. 네. 그래서 대부분은 함수로 사용하든 메서드로 사용하든 동일한 결과를 주게 되고요. 몇몇 함수들만 메서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엑시스, 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축. 이 축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요거는 1차원 배열입니다. 1차원 배열은 이렇게 원소들이 한쪽 방향으로만 있는 게 1차원 배열이죠. 자, 1차원 배열의 인덱스를 생각해 보시면은요. 여기가 인덱스 1번, 2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여기가 6번이죠. 6번에서는 더 이상 읽을 게 없는 거죠. 음수 인덱스로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요. 자, 인덱스가 증가하는 방향이 있어요. 1차원 배열이든 2차원 배열이든 모든 배열에는요. 인덱스가 증가하는 방향이 있어요. 자, 1차원 배열에서는 그 인덱스가 증가하는 방향이 어느 쪽 방향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이렇게 한쪽 방향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덱스가 0, 1, 2, 3, 4, 5, 6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증가를 한답니다. 원소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죠. 반복할 때에도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하면서 반복을 하겠죠. 그렇죠? 이거를 축이라고 해요. 축. 이 개념이
축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축. 영어로는 엑시스라고 얘기를 하죠. 엑시스. 그래서 1차원 배열에서는 엑시스가 0번 방향밖에 엑시스 0번 방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합계나 평균이나 분산과 같은 그런 계산을 할 때도 어떻게 계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요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하나씩 더해가면서. 원소들을 여기 있는 원소,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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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소 이렇게 차례 더해 나가면서 합계를 구하고 평균을 계산하고 표준 편차를 계산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쪽 방향밖에 없는 거예요. 1차원 배열에서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2차원 배열도 있어요. 2차원 배열은 이렇게 행을 가질 수가 있고요. 컬럼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인덱스가 두 가지 방향이 있죠.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우선 행번호가 0번, 1번, 2번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가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죠.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어떤 원소 하나를 읽어드릴 때를 생각을 해보죠. 자, 여기 있는 원소를 읽고 싶어요. 여기 있는 원소를 읽고 싶으면 인덱스를 어떻게 사용을 할까요? 인덱스를 행을 먼저 행번호를 먼저 얘기를 해요. 컬럼 번호를 먼저 얘기해요. 행번호를 먼저 얘기하죠. 1번. 그죠? 그 다음에 열 번호를 얘기를 하죠. 컬럼 인덱스 얘기한단 말이에요. 2번. 이렇게 하겠죠. 맞아요? 여기 있는 원소의 인덱스는 1번, 2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순서가 어느 쪽이 먼저죠? 이쪽 방향이 먼저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향은 이쪽 방향이 두 번째 방향. 그렇죠. 그래서 이쪽 방향을 축 0번 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을 1번 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번 축. 그러면 숫자들이 있을 때 평균이나 표준 편차나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도요. 어느 쪽 방향으로 계산할 거냐라고 하는 게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가 있죠. 네. 여기 있는 원소, 여기 있는 원소, 여기 있는 원소를 다 더해서 합계를 구하고 평균을 구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원소, 여기 있는 원소, 여기 있는 원소, 여기 있는 원소들을 더해서 합계 평균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평균을 계산하겠다라고 하실 때에는 엑시스 몇 번? 0번이라고 주시면 돼요. 요렇게. 근데 반대로 이런 방향으로 평균을 계산하겠다라고 하실 때에는 엑시스 자리에 몇 번이라고 주시면 되는 거예요? 1번이라고 아규먼트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엑시스라고 하는 개념 이해되시죠? 축이라고 하는 개념. 넘파이 배열에서 축이라고 하는 개념은 인덱스가 증가하는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덱스가 증가하는 방향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두 개가. 첫 번째 방향을 0번, 두 번째 방향을 1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더 확장할 수도 있어요. 1차원에서 2차원, 2차원에서 3차원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할 수도 있어요. 3차원은 이런 직육면체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열이. 이런 모양의 배열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축이 3개의 축이 있어요. 요거까지는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2차원까지만 잘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2차원까지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적어도 1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에서
축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거를 3차원, 4차원으로 확장을 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제 마지막에 했었던 그런 코드들을 보시면 이렇게 sum, 그 다음에 sum인데 axis 0번, sum, axis 1번 요렇게 요렇게 호출하는 방법들이 있었죠. 그죠?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제 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넘파이에서 중요한 내용들. 네, 질문 있으세요? 어제 한 거에서 뭐 질문. 네,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판다스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을 먼저 하나 만들까요? 구글 콜앱 주피터 노트북을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파이썬 19번째고요. 19번이고 판다스라고 할게요. 판다스. 파일 만드셨으면은요. 구글 콜앱하고 연결을 먼저 해주세요. 네. 자, 연결 다 되셨습니까? 아마 오늘부터는 그 임포트를 하는 패키지들이 있을 거예요. 항상. 기본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기본 모듈들만 가지고서 그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넘파이와 판다스 같은 경우는 거의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두 개의 모듈을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numpy as np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판다스도 공부를 할 거죠. 판다스 as pd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자동 완성이 돼요. 워낙에 numpy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와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들은 이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정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임포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글 콜앱에서는 아예 이거를 힌트로 보여줘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자, 실행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우리가 numpy 모듈에 있는 함수들을 사용하실 때는 np라고 하는 접두사를 붙여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판다스라고 하는 모듈에 있는 함수들을 사용을 하실 때는 pd라고 하는 접두사를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첫 시간에 다룰 내용은요. series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판다스는요. 클래스 이름들이 전부 다 대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이 파이썬이 클래스 이름에 대해서는 그 약간 관습이 들쭉날쭉해요. 자바는 정리를 좀 할까요? 우리 코딩 컨벤션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코딩 컨벤션. 변수 이름이나 함수 이름, 메서드 이름, 클래스 이름을 만드는 규칙. 근데 이거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문법에 틀린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코딩 컨벤션이 있어요. 근데 언어들마다 이런 코딩 컨벤션이 조금씩은 달라요. 조금씩은 다른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이름을 어떻게 하나요? 클래스 이름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로 시작하고 까멜 표기법을 사용을 하죠.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이런 식으로. 클래스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전부 다 소문자로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메서드 이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죠. 보통 소문자로 시작하고 두 단어 이상이 붙게 되면
두 번째 단어부터 첫 글자만 대문자로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해요. 이게 자바에서의 코딩 컨벤션이고요. 자바에서. 파이썬은 지금까지 제가 코딩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변수 이름 만들 때 항상 어떻게 만들고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전부 다 소문자로. 대문자 하나도 쓰지 않고 전부 다 소문자로 쓰고 대신에 단어와 단어가 연결될 때 언더스코어를 붙여서 만들었을 거예요. 보통 파이썬에서는 변수 이름을 만드는 관습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함수 이름도 마찬가지. 함수나 메서드 이름도 보통 단어와 단어를 모두 다 소문자로만 쓰고 단어와 단어 사이에 그 언더스코어로 연결을 해요. 근데 이 파이썬이 클래스 이름에 대해서는 관습이 조금 들쭉날쭉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파이썬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 인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었고 플롯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었고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었고 튜플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클래스 이름이에요. 클래스 이름. 자바는 그렇지 않죠. 자바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인티저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었고 그죠?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었죠. 그쵸? 클래스 이름들이. 근데 파이썬은 클래스 이름들 자체가 int, float, 뭐 str 이런 식으로 소문자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동안. numpy도 nd, array라고 하는 게 클래스 이름. 소문자로만 만들었어요. 소문자로. 그러다가 판다스부터는 클래스 이름들이 전부 다 소문자로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자바의 코딩 컨벤션을 파이썬도 따라가기 시작해요. 클래스 이름부터는. 그래서 파이썬에서 클래스 이름은 소문자로 되어 있는 클래스 이름들도 있고 이렇게 소문자로 되어 있는 클래스 이름들도 있고 대문자로 되어 있는 클래스 이름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문자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100% 클래스 이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실 때 그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기본 클래스들이 아니면 대문자로 시작해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관습적으로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파이썬 진영에서도 이제는. 네, 그냥 그 지나가는 소리로 한 거였었고요. 자, 그래서 시리즈 그러면 이거는 클래스 이름이에요. 누가 가지고 있는 판다스가 가지고 있는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 이름이에요. 자, 시리즈는요. 한 가지 타입의 값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는 1차원 모양의 데이터 타입이에요. 클래스예요, 클래스. 자, 여기서는 제가 한 가지 타입이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 타입. 그러니까 리스트와 다른 점이에요. 리스트는 숫자도 저장할 하나의 리스트에 숫자, 리스트, 뭐 문자열, 불리언 등등등 여러 가지 타입의 값들을 저장할 수가 있었지만, 그죠? 시리즈는 한 가지 타입만 저장할 수가 있어요. 문자열이면 문자열, 숫자면 숫자 이런 식으로 한 가지 타입의 값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리스트와 같은 특징이죠.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는 1차원 모양이다. 1차원 모양이다라는 얘기는 축이 하나밖에 없다. 액시스가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축을 따라서 한 개의 축을 따라서 한 개의 액시스를 따라서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리즈라고 한 ND 어레이라고 하겠습니다.
시리즈라고 하는 거는요. 시리즈라고 하는 것은 numPy의 ND 어레이를 확장한 클래스예요. numPy의 ND 어레이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진, 확장해서 만들어진 그런 클래스예요. 자, 레이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를 만드실 때에는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돼요. S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 우리 여기서 임포트를 했죠. 판다스 짱. 클래스 이름이 뭐가 되냐면 생성자가 되죠. pandas.series. 자, 이렇게 하니까 자, 여기 뭐라고 보여주나요? 얘가 마우스 이렇게 올려보시면 이니시라고 보여주고 있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series라고 하는 클래스에 무엇을 호출하고 있다?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클래스 만드는 거 연습했잖아요. 파이썬에서. 파이썬에서 클래스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메서드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이니시였죠. 생성자를 호출하면,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하면 자동으로 호출되는 매직 메서드. 그게 이니시였죠. 시리즈를 만드실 때 이런 아규먼트들을 넣으시면 원 디멘셔널 ND 어레이를 만들어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액시스 레이블, 축 레이블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그대로 지금 제가 번역을 해서 써드린 거예요. 자, 여기에는 자, 아까 아규먼트 볼까요? 아규먼트. 전부 다 디폴트 값들이 있어요. 전부 다 디폴트 값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도 없어도 시리즈가 생성되긴 생성돼요. 그죠? 아규먼트를 하나도 전달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디폴트 아규먼트들이 이렇게 다 있으니까 none 이런 식으로. 근데 데이터라고 하는 것만 한번 넘겨보죠. 데이터. 여기에다가 배열을 넘겨볼게요. 1, 뭐 3, 마이너스 5, 뭐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뭐라는 거냐면 판다스의 시리즈라고 하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을 한 거예요. 호출해서 시리즈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한 거죠. 출력을 먼저 해볼게요. 출력을 S 하고서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무엇을 출력하는 걸까요? 익스프레션. 식이죠, 식 자동 출력 기능이에요. 주피터 노트북에서 코드셀의 가장 마지막이 문장이 아니라 식이면 혹은 변수 값이면 메서드의 리턴 함수의 리턴 값이면 그거를 자동으로 출력해 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식을 자동으로 출력할 때 어떻게 출력되는지 볼게요. 이렇게 출력이 돼요. 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죠. 프린트 문장을 통한 출력이 있죠. 이거는 프린트 문장. 네. 프린트 문장을 통한 출력이죠. 똑같아요. 그죠? 어제 아마 리스트는 이 두 가지가 달랐을 거예요. 그죠? 리스트는 익스프레션으로 출력하는 방식과 프린트 문장으로 출력하는 방식이 두 개가 조금 달랐을 거예요. 근데 시리즈는 두 개가 같아요. 두 개가 같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출력하시든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기에 1차원으로 보이세요? 2차원으로 보이세요? 출력한 모습 보세요. 출력한 모습. 1차원이에요. 이거 뭐 데이터 프레임이나 2차원 배열 아니에요.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뭐다? 이 부분이
데이터다. 시리즈가 저장하고 있는 값들이에요. 시리즈가 저장하고 있는 값들. 그럼 왼쪽에 있는 거는 뭘까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게 레이블이에요. 레이블의 역할은 리스트나 배열에서 무엇과 비슷한 역할이다? 인덱스와 비슷한 역할이다. 그러니까 인덱스 0번에 값 1이 있고 인덱스 1번에 값 3번이 있고 인덱스 2번에 값 마이너스 5가 있고 인덱스 3번에 값 마이너스 7이 있는 거예요. 축이 어느 쪽 방향밖에 없을까요? 축이 한쪽 방향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축이에요. 이게 축. 엑시스. 축을 따라서 뭐가 있어요? 레이블이 있어요. 0, 1, 2, 3이라고 하는 레이블이 있어요. 그 위치에 뭐가 저장돼요? 값들이 저장돼요. 이게 시리즈입니다. 시리즈. 그냥 단순하게 1357을 저장하고 있는 1차원 배열이에요. 1357을 저장하고 있는 1차원 배열. 1357에 뭐가 있다? 레이블이 매겨져 있다. 레이블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레이블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 위치에 있는 원소의 값을 참조하기 위해서. 그 위치에 있는 그 원소의 값을 읽어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별로 어렵지 않죠. 제가 지금 너무 쉬운 거를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죠? 이렇게 4개의 값을 저장하는 시리즈라고 하는 객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타입 볼게요. 타입 뭐라고 출력하나요? 중요한 거는 제일 끝에 시리즈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다라는 뜻이에요. 자, 시리즈 무슨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다? 판다스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판다스라고 하는 패키지, 우리 판다스라고 하는 패키지에는 코어 시리즈라고 하는 모듈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듈이 있고 이 모듈 안에 클래스 하고서 시리즈라고 하는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듯이 클래스, 시리즈 하고 정의가 되어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이닛이 있었던 거죠. 이닛이. 데이터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기에 어떤 코드들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었던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타입이라고 하는 거. 시리즈, 판다스 라이브러리가 가지고 있는 시리즈다. 중간에 여기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여기를 다 외우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가지고 있는 시리즈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다.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속성들이 있어요. 속성은 점 찍었을 때 나오는 것들. 점 찍었을 때 나오는 게 멤버들이죠. 멤버에는 멤버 메서드가 있고 혹은 멤버 변수, 즉 어트리뷰트, 속성들이 있죠. 속성들이. 그죠? 네. 메서드 말고요. 메서드 말고 이런 것들은 지금 def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함수 이름들이에요. def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메서드 이름들이고 좀 이렇게 내려보죠. 이런 것들 프로퍼티라고 돼 있죠. 프로퍼티 이게 속성 이름들이에요. 속성 이름. 그러니까 멤버 변수죠. 이런 것들이 멤버 변수예요. 멤버 변수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덱스. 이게 시리즈 객체의 인덱스 속성.
프로퍼티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트리뷰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나요? 시리즈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어요. 속성. 인덱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레이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덱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레이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속성은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속성은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고, 자, range index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다라는 뜻이에요. 시작값은 0부터고 끝나는 값은 4보다 작을 때까지고 1씩 증가하는 값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리즈가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데 0, 1, 2, 3 이렇게 순서 1씩 증가하는 값들을 인덱스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속성이 뭐냐면 values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values 속성. values는 말 그대로 시리즈가 저장하고 있는 값들의 ND 리스트. 값들의 ND 어레이. values 속성은 값들의 배열이에요. 배열. 어레이라고 출력하고 있죠. ND 어레이 출력할 때 이런 모습으로 출력하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ND 어레이를 익스프레션으로 출력하면 이렇게 출력을 했었죠. 프린트문 안에서 출력하면요. 프린트문 안에서 출력하면 이렇게 출력하죠. 이거 ND 어레이잖아요. 리스트랑 다르죠. 어제 제가 요거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 2, 3 이렇게 출력이 되면 이거는 리스트. 그런데 1, 2, 3 이렇게 출력되면 이거는 ND 어레이. 얘는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 얘는 numpy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 지금 출력되는 모습을 보시면, 그죠? 이거 ND 어레이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만약에 배열이 있는데 배열에서 인덱스만 꺼내고 싶다라거나 배열에서 value만 꺼내고 싶다라고 하면 인덱스나 values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하시면 돼요.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시리즈라고 하는 거는요. 배열과 굉장히 유사하기는 해요. 배열과 되게 유사하기는 한데 파이썬의 타입하고 비교를 해보면 파이썬의 리스트와 딕셔너리 중에서 오히려 딕셔너리에 더 가까워요. 조금 이따가 다른 예제를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리즈는 파이썬의 리스트보다는 딕셔너리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인덱스와 밸류를 가지고 있다. 키와 값을 가지고 있다. 이거 무슨 특징이냐면 딕셔너리 특징이잖아요. 그죠? 단지 그 키가 0, 1, 2, 3, 4라고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시리즈는 1차원 타입이기는 1차원 타입인데 키 밸류, 인덱스 밸류 이렇게 저장되는 방식의 그 데이터 타입이에요. 데이터 타입.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인덱싱과 슬라이싱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판다스의 시리즈에서도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가능합니다. 자, 시리즈 이름이 S였었어요. S. 그죠? S였었고요. 인덱스 0번. 그럼 이거 뭘까요?
얘죠, 얘. 그죠? 네.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인덱스 0번. 가장 마지막 원소는 가장 마지막 원소는 S. 아까 인덱스가 몇 번이었죠? 순서대로 0, 1, 2, 3이었죠. 인덱스 3번.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이거 인덱싱이. 인덱싱. 그 다음에 슬라이싱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겠다 라고 하는 게 슬라이싱이죠. 그죠? 네. 요것도 인덱싱이고요. 가장 첫 번째 원소, 여기서는 마지막 원소. 네. 아까 레인지 인덱스가 시작하는 값이 0까지다라 그랬고 끝나는 값이 4보다 작을 때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가장 마지막 인덱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슬라이싱 볼게요. 슬라이싱. 0번부터 2번까지 라고 해볼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몇 개가 출력이 되죠? 0, 1. 그죠? 0, 1. 이거는 슬라이싱이에요. 슬라이싱.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과 동일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쵸? 자, 그런데 될까요? 안 돼요. 음수 인덱싱이 안 돼요. 그죠? 이거 되게 이상하죠? 배열까지는 음수 인덱싱이 됐었어요. 음수 인덱싱이 됐었고. 그쵸? 네, 요거는 안 되니까 제가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밸류 에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음수를 가지고서 슬라이싱은 될까? 음수를 가지고서 뭐 끝에서 2개 이렇게. 네. 요거는 될까? 요건 볼까요? 이거는 되네요. 그죠? 이건 되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리즈는 다음과 같은 시리즈였어요. 원소가 몇 개 있었냐 하면 하나, 둘, 셋, 4개가 있었어요. 그죠? 순서대로 1,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이렇게 있었고 0, 1, 2, 3이었는데 이거는 끝에서 2개란 뜻이잖아요. 끝에서 2개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7. 음수 슬라이싱은 되네요. 그죠? 왜 음수 인덱싱은 되고 음수를 사용한 슬라이싱은 가능할까? 좀 이상하죠? 그렇죠? 여기에서 레이블과 인덱스의 차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시리즈에서는 레이블을 사용하느냐 정수 인덱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덱싱 방식과 슬라이싱 방식이 조금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거는 조금 저희 쉬는 시간 갖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저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방식과 동일해요.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방식과 동일한데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더라.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들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가 되는 거고 어떤 경우가 안 되는 것일까? 그거는 저희가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